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물리량의 차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차원은 뭐 암기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차례차례 변환을 해서 이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 우선 1번부터 보면 응력의 차원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응력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대표적인 것은 뭐 이렇게 수직 응력이 있겠죠. 그래서 수직 응력이라는 것은 단면적을 그러니까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것인데 뉴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F는 ma니까 이게 이제 뉴턴이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질량이라는 것은 킬로그램이 될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단위가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뉴턴에다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m은 질량, t는 시간, l은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킬로그램을 m으로 바꾸고 여기서 지금 세크, 초를 t로 바꾸고 그리고 길이 미터를 l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바꾸게 되면 킬로그램은 m이 되는 거고요. 미터는 l이 되는 거고 세크는 t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l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t 제곱 l 그리고 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mt-2 l-1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차원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은 아까 여기서 표현을 했죠. 이게 힘이었고 이게 힘이고 이게 힘이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m 곱하기 l 곱하기 t 제곱이 나오는 거고 거리라는 것은 미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l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l을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ml 제곱 그리고 t-2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잘못 나왔기 때문에 여긴 이상한 게 써져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이 틀렸고 3번도 차례대로 보면 3번은 지금 전단력의 차원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전단력이라는 것은 V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전단력의 단위는 힘이기 때문에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m, l, t-2가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은 휨 모멘트의 차원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모멘트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에너지의 차원과 같아야 됩니다. 얘가. 그래서 이게 그대로 들어와 되기 때문에 ml 제곱 t-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똑같은 게 적혀 있기 때문에 맞다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얘가 강체부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 집중하중이 주어졌고요. 조건이 뭐냐면 지점 간에 상대적 처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랑 상대적 처짐이 없으려면 여기 이제 스프링 처짐량이랑 여기 스프링 처짐량이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스프링 처짐량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뭐 RB로 놓고 여기를 뭐 RA라고 놓는다면 뭐 여기서 우리가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 A점에 대해서 RB의 모멘트 팔 거리가 3L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L이고 그리고 P가 외력이 있고 방향은 지금 반대로 돌아가죠. A점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2L은 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RB가 3분의 2P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P가 되는 거고 뭐 RA는 이제 3분의 P가 되겠죠. 위에서 P로 내리고 얘가 3분의 2P로 올리니까 얘는 3분의 P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F는 K 델타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변위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K분의 F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스프링이 받는 힘이다. 여기다 스프링이 받는 힘을 놓고 여기다가 스프링 강성을 넣게 되면 스프링이 찌그러진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의 델타 B는 K2분의 3분의 2P가 될 거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3K2분의 2P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델타 A는 K1분의 3분의 P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3K1분의 P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상대적 처짐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 델타 A랑 델타 B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3K1분의 P랑 3K2분의 2P랑 같다고 풀면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K2분의 K1이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수직으로 매달린 단면적이 0.001m 제곱인 봉이,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의 단면적이 0.001m 제곱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런데 얘가 이제 온도가 20도에서 40도로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20도에서 40도로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델타 T가 20도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탄성 계수가 주어졌고 E는 200기가파스칼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열 팽창 계수가 주어졌습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퍼 도 이렇게 주어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봉의 길이를 처음 길이와 같게 하려면 봉의 하단에서 상향으로 얼마나 이렇게 힘을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단 하중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델타 T만큼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늘어나겠죠. 얼만큼 늘어나게 되냐면 알파 델타 T L만큼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늘어났는데 우리가 여기다 힘을 줘서 얘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얘기는 알파 델타 TL만큼 압축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파 델타 TL만큼 온도가 변화를 해서 알파 델타 TL만큼 밑으로 내려갔는데 P를 줘서 얘를 다시 압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에 의해서 발생한 변형은 얘가 지금 충력이니까 2A분의 P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했으니까 온도에 의한 변형에서 2A분의 PL을 빼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 P를 계산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우고 P는 알파 델타 T 2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알파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퍼 도가 있었고 델타 T는 20도였죠. 그리고 E는 200기가파스칼이고 A는 0.001m 제곱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40kN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미소 요소 상태에서 최대 주응력과 최대 전다 능력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맨 처음에 풀 때 뭐부터 쓰라 그랬냐면 시그마 X,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를 써놓고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수직응력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야지 플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이쪽을 보면 시그마 X가 6메가파스칼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그마 Y는 2메가파스칼이고 타우 XY는 우리가 어떻게 부호를 판정을 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 오른쪽 단면의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고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루트 5니까 얘는 루트 5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문제에서 지금 최대 주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가 있고요. 플러스 이렇게 쭉 써야 되겠죠.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6 플러스 2 있고 2분의 6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게 4가 되고 여기는 지금 이게 4의 2의 제곱이죠. 그리고 얘가 5의 제곱이니까 5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7메가파스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 전다 능력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 전다 능력은 이 뒷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메가파스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지금 7이랑 3이니까 4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지금 이 스몰 x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가 이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의 2배가 되기 위한 거리 y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 IX는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64분의 파이 d 4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IX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여기는 이제 대문자 X, 이거는 소문자 X입니다. 이거는 임의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텐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 더하기 A 곱하기 Y제곱 이런 평행축 정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이 IX가
이 I 대문자 x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x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가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날려서 a 곱하기 y 제곱은 i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단면적은 지금 지름이 d인 원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y 제곱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이죠. 그리고 ix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64분의 파이 d 4승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파이 날라가고 d 제곱 이쪽이 d 제곱이 남겠죠. 그리고 여기가 16이 남으니까 y 제곱은 16분의 d가 돼서 y가 4분의 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구조가 있는데 B점 연직 반력에 대한 정성적인 영향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많이 받는 질문으로는 이 정성적이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정성적이란 얘기는 수치 계산은 하지 말고 개형만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점 연직 반력에 대한 영향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구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 구조가 있을 때 주어진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B점 연직 반력에 대한 영향선을 그리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B점 연직 반력에 대한 구속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B점에 원래 이렇게 G점 반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B점 연직 반력에 대한 영향선을 그리라는 얘기는 이 B점 반력을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롤러가 없어지겠죠. 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쪽으로 외력을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제거한 반력을 다시 외력으로 주면 그때 변형 형상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영향선이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랑 여기는 잡혀 있겠죠. 위아래로 변이가 발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다가 손가락을 쭉 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막대가.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이 막대가 직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직선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부 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꺾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가 주어졌는데 B점에서 발생되는 부모멘트의 최대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일단 여기서 B점의 모멘트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한 점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향선 문제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모멘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주어진 구조에 모멘트에 대한 영향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구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롤러가 있고 내부 힌지가 있고 롤러가 있고 힌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B점 모멘트에 대한 영향선을 그려야 되니까 B점에 모멘트 구속을 해제를 합니다. 모멘트 구속을 해제를 한다는 것은 B점이 이제 내부 힌지가 된다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해제된 모멘트를 외력으로 이렇게 줘야 됩니다. 외력으로. 이렇게 외력으로 주게 되면 이 오른쪽은 지금 여기랑 여기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변형이 발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원래대로 직선을 유지를 하고요. 변형 형상이. 그렇지만 여기는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을 이렇게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변형 형상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수치값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구조가 있겠죠. 원래 구조에다가 여기다가 하중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을 알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하중을 주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영향선이 B점 모멘트에 대한 영향선이죠. 그럼 여기다가 하중을 주고 B점의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 값이 됩니다.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하중을 줄 건데 영향선은 항상 단위 하중 1을 주게 되죠. 그런데 1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왼쪽 구조는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왜 없어지냐면,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1이 지금 D점에 작용을 하게 되면 이 1이라는 힘을 왼쪽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모멘트 평형을 잡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모멘트 평형 기준점을 잡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반력이 나옵니다.
1이랑 똑같은 반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반력이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왼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게 돼도 얘는 오른쪽에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오른쪽에 있다고 해석한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부 힌지에 외력 1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왼쪽 구조는 무시하고 그냥 얘 하중이 그냥 오른쪽에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응용력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MB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MB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이 있고 여기가 2m고 여기가 이제 MB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MB가 이거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MB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향선은 다 그렸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하중을 줘야 되는데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잘 제하를 해야 되겠죠. 최대값을 가지려면 이 4kN이 여기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4kN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서 가장 크겠죠. 그리고 이게 4니까 여기쯤에 2가 있겠죠. 여기가 3m고 여기가 1m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4kN이 작용을 하고 여기가 2kN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가 3m, 여기가 1m죠.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b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마이너스 0.5가 나오고요.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1을 하게 되면 답이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지금 이렇게 라멘 구조가 주어졌는데 휨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에서 휨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휨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휨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B2에서. 그러면은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그 지점에서 휨 모멘트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려면 일단 지점 반력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 3할절 구조죠. 3할절 구조라는 것은 여기가 힌지 롤러고 가운데 내부 힌지가 추가된 구조인데, 이런 3할절 구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모멘트 평형을 잡고 가운데서 이렇게 끊어서 모멘트 평형을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3할절 구조 해석법이에요. 3할절 구조 해석. 구조 해석은 일단 전체적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RD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HD가 있겠죠. 반력이. 방향은 뭐 임의로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A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그럼 A는 0이니까 우선 RD가 표현이 되겠죠. RD 곱하기 8m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HD는 표현이 안 되겠죠. 이 A점에 대해서 모멘트 8이 0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등분포 하중이 2kN per m 곱하기 4m가 있고, 이거는 이제 사각 등분포 하중의 면적을 구한 거니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모멘트 8은 2m는 0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RD가 2kN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힘평형 방정식을 잡았으니까 두 번째는 가운데서 잘라서 다시 한번 모멘트 평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가 4m, 여기가 4m고요. 여기가 2kN이고 이제 HD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이런 수직 반력과 수평 반력이 있겠지만 여기를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얘네들의 모멘트 팔이 0이니까 무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는데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쪽을 플러스로 해서 이 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HD 곱하기 4m가 나오겠죠. 이 점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4m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kN 곱하기 4m는 0이니까 HD도 마찬가지로 2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kN이고 얘도 2kN이라는 것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여기서 설명을 했듯이 B 구간의 전단력이 0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지금 하중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2가 있는 거고 HD가 여기가 2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평형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왼쪽으로 밀면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겠죠. 그리고 얘는 위로 미니까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2점이죠. 2점인데 이걸 이제 왼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지금 이런 상태죠. 왼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만 잘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2점에서 작용 반작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가 아래로 가면 얘는 이제 위로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미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분파 중이 2kN/m가 작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전단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0이 되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0이 되는 위치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x로 놓고 y축인 평형 방정식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v가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2kN/m 곱하기 x가 있고 플러스 2는 0인데 이게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없앱니다. 그러면 x가 1m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1m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지금 휨 모멘트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휨 모멘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x가 1m 지점에서 휨 모멘트를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일단 미지수 m이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2kN/m가 있고요. 이게 이제 x만큼이었는데 x가 이제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1m가 있고 이거는 이제 사각형의 등분포 하중을 구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집중 하중은 가운데 작용을 하고 모멘트 팔은 2분의 1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2kN 곱하기 1m를 해줘야 되겠죠. 집중 하중에 대해서 는 0이다 놓고 이거를 모멘트에 대해서 풀게 되면 1kNm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